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라 하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선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항하는 것이다. 선제가 사로 여쭈기를 대성이시여 보현보살님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어떻게 회항하오리까? 오늘이 양력으로는 음력처럼 6월 16일이 돼요. 그날이 먼 날이요. 그러니까 자기 분상의 견해만 생각해. 오늘이 5월 초 하룻날 85년도 5월 음력으로 초 하룻날 가요동 구룡사에 주지소임을 맡아 온 날입니다. 만 햇수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구룡사에서 만났던 불자들은 대6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분은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애사에 나오더라고요. 양력이지만 6월 16일은 음력으로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인생은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으로 견주어서 나누어 보면 20, 30년 준비하고 20, 30년 세상과 어울리다가 20, 30년 갈무리치고 인생을 마감하면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항하는 삶을 살면 20년 준비하고 20년 세상과 어울려 살고 20년을 회항하는 삶을 살아도 60이요. 3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어울리다가 30년을 들어 앉아도 90이요. 제가 1965년도에 절에 왔으니까 50년 되었습니다. 출가한 지 50년. 그리고 청년일 때 약관 34살이었을 때 어른 스님들이 서울 가서 포교의 뜻을 펴보아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 적성에 맞는 듯 싶고 그래서 올라온 지 30년. 우리는 다행히 은퇴라는 게 없고
퇴직이라는 게 없고 명퇴라는 게 없기는 없어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할 때 그런 말 하죠. 종교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스님들만 은퇴가 없어. 스님들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대접을 받아. 골동품처럼. 골동품은 오래돼야 좋은 기라며. 국보보물도 오래된 거 지정해 주지 요즘 맞는 거 국보보물 안 해주자니. 저는 세연으로 따져봐도 한 30년 대중 앞에 노출되어서 함께 어울려 산 시간이라면 저는 인간적 권위를 드러낸다면 이젠 은퇴해도 퇴직해도 명퇴해도 누구도 시비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늘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귀의했던 월화 노스님께서 65세가 되던 해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현직에서 내놓으셨고 전계 대화상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놓으신 이후 대중들을 섭수하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시기는 했지만 한 분도 계를 설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신 적이 없고 사무 행정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인이지만 평소에 새 속에서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분이 일본에 한 분 계시죠. 호소카와 총리라고 하는 분은 후쿠오카 구마모토 성주의 아들이죠. 65세가 되는 생일날 현직 총리가 정계 은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공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릇을 빚고 있는 노인이 계십니다. 그 보살님은 구룡사도, 열애사도, 통도사도 여러 인연 경로에 의해서 함께 했고 제가 그곳에 가면 밖에서 공양을 하면 공양비를 대고 절에서 공양을 하게 되면 부엌에 들어가서 손수 밥을 지어서 저에게 늘 공양 대접하는 보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구룡사 초기부터 온 가족이 함께 했던 보살님이 제가 구룡사 주지소임 맡은 지 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대중공양을 내셨습니다.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임자들에게 오늘은 무량수전 인등실에 구룡사 본래 원불 그곳에 계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불사를 했고 본존부를 법당에 모신 이후로 30여 성상을 사부대중이 함께 하면서 숱한 불사들을 해왔습니다. 불사란 무엇입니까? 부처님 일이죠. 부처님 일이란 무엇입니까? 중생을 위하는 일 외의 것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대중 가운데는 지금도 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 우리 수인 스님, 건강과 나이가 여의치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화국동 보살님,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세연을 마감한 이정표 처사, 현재 소임자들, 현재 구룡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불자님들, 봉사자들, 모든 불자들에게 깊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인 스님 고맙습니다. 천막법당에서 인등실 부처님 모시고 통도사에서 함께 했던 어린 소년들과 올라와서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아니하던 그 시기에 수인 스님과 화곡동 보살은 함께 했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가셨지만 지금도 아쉬움과 욕쟁이 할매가 그립고 보고 싶어. 욕은 무지하게 잘했지. 성질값 했어.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30여 년 동안 힘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힘든다는 표현을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어찌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여러분들에게 한 소절 한 소절 들려드리고 싶었을까요? 오늘 새벽에 3시쯤 제가 법당에 나와서 참 오래간만에 우리 원불이신 7 부처님께 3배씩 그리고 또 53 부처님께 1배씩만 하려고 해도 2배씩만 하려고 해도 만 부처님께 1배씩만 하려고 해도 3배씩만 올리려고 해도 3만 배가 필요하네.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을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씩 누적되는 마일리지처럼 과거처럼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품는 예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량수전도 가서 향을 사르고 예를 올리고 또 오늘 새벽 예불은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 앞에서 법당 목탁 소리에 맞춰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많은 상념을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전에도 또 극락보전에 가서도 부처님 전에 신중단에 또 영단에 법당에 있는 그 법당에 있는 월화 노스님 전에 향을 사르고 거기 위패사진으로 모셔져 있는 모든 영가에게 향을 사르고 노스님께 제가 깊은 내음의 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스님, 뜻에 따라서 언격겨울에 서울에 왔다가 오늘 30년 되는 날입니다. 노스님께서는 지그시 바라만 보고 계시면서 생존에 계셨다면 칭찬이 좀 약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애썼다. 열애사 절 지어놓고 등기 이전하기 하고 통도사 보고하기 위해서 갔을 때 월화스님이 딱 2 말씀 하셨어요.
그동안 애썼다. 그리고 5초, 10초, 15초 양구하고 계시다가 정우는 절만지타 죽을란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뉴욕 원각사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18컨테이너, 큰 컨테이너에다가 제목을 싣고 지금 태평양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기와도 2만 장 정도 보내야 하고, 그러면 큰 컨테이너로 8컨테이너, 큰 컨테이너로 주춧돌, 초석을 다 다듬어서 다음 주에는 실어 보내야 해. 지금 목수들은 원각사 뜰에서 지금 이쪽 기둥에서 이쪽 기둥까지 이게 18m입니다. 18m. 그런데 그 목조 건물의 대들보가 15m예요. 15m. 기둥 받침 없이 18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상방을 걸어서 포를 세우는 길이가 15m. 하지만 구룡사 때처럼 환히 심이 나거나 열애사처럼 신명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하중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불사란 과거의 역대 조사 중에 자장율사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도선국사나 수 없는 그 스님들이 산중에 1000년, 1500년 전에 세웠던 그 절들이 그 스님들께서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원력으로, 무슨 신심으로 앞으로도 수없는 시간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되고 개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오늘 구룡사 생기고 만부처님 모신 이후로 초하룻날 치고는 자리가 넉넉하네. 굉장히 그래도 걱정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맛있는 것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음식 남으면 어쩔까 어쩌냐게 밤잠이 안 오던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보니까 법회 불자들이 할 때 음식을 봉사자들이 만들었다가 공양 끝난 다음에는 갈 때 음식이 좀 남으면 채 싸가지고 집에 가더라. 그것도 괜찮겠어. 응? 오늘 꼭 공양하세요. 응? 제가 우리 여기 주지스님이 어저께 나한테 와서 스님 법문하실 적에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 아래 열애사 일요일날 법회에 가가지고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수 없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조상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으로 6.25 때요. 6.25 때
남북한의 피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13만 7,899명이 6.25 전쟁으로 전사했어. 부상자가 45,700명, 실종자가 25,000명, 포로로 84,000명이 붙들려갔어요. 중공군하고 북한군하고 한 200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 15만 명 정도가 200만 명을 밀어쳐서 백두산에 깃발을 꼽기도 했었으니까 그때 중공군이 100만 명이 내려왔잖아요. 100만 명이. 일사후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민간 여러분들 가족들의 피해가 100만 명이 피해가 있어요. 100만 명이. 사망이 24만 4,663명이 사망했어. 민간인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학살이 12만 9천 명. 학살당했어. 부상이 23만 명, 납치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3천 명. 이게 6.25의 피해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다 생각해 보면 그게 불과 65년 전 통계예요. 1953년도에 휴전했으니까 3년 4년 전쟁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요. 그것뿐입니까?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자동차 숫자는 느는 데 비해서 줄어드는데 5천 명이 넘더라고요.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이가 1년에 명대로 살지 못하고 목숨을 미리 단축하는 이들이 하루에 40명이에요. 하루에 40명 평균. 그러면 360일 곱해보세요. 15,000명, 16,000명. 1년에 화재로 숨을 거두는 이가 450명, 500명이요. 사스, 또 패스트, 광견병, 조류독감, 요즘은 뭐? 메르스? 이름 이쁘네, 메르스. 지금 대다수가 병원에 밀폐된 공간이나 응급실에서 전염된, 그리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병원에 가셨던 환자들이 어떤 변이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약 140~50명이 확진자고 그 중에 15분이 생을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400년 전에 유럽에서는요, 패스트로,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6천만 명이 죽었대. 6천만 명이. 세계 2차 대전에 유럽 서구 문명의 충돌로 2차 대전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이 5천만 명. 얼마 전 네팔의 지진 피해로 만여 명의 사망과 2만여 명의 부상자, 경상자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얼마 전에 남인도에서는 가뭄과 무더위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스촨성, 쓰나미, 일본의 지진, 태풍, 홍수, 가뭄, 전쟁, 기아, 삼재팔란은 지금 끊임없이 이 오타각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쓰나미, 사스 때도 이렇게 안 그랬어. 그때는 손, 발 깨끗이 씻고, 우리 지금 다 준비는 해놨는데, 저 법당 앞에도 다 있어. 칙칙칙 뿌리는 거. 손 이렇게 닦는 거. 병원에 가면 꼭 환자 입원하고 나면 거기 머리맡에 고개 놓여 있는데, 사실 차마 거기서는 그 칙 뿌려가지고 손이라도 잡아주기 전에는 그걸 뿌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결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컷 만져놓고 나올 때 그걸 칙칙 해가지고 뿌리려니까는 그것은 속보이더라고. 한 번도 난 그렇게는 안 해봤어. 손을 만져주고 위로하기 전에는 거기에 놓여있는 것을 뿌려서 손을 이렇게 한번 소독한 다음에 손을이라도 잡아드리고 그러고 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데요? 왜? 아직 그것도 한 10명 이상은 병원에 아파서 누워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응급실에 계시다가, 병실에 함께 있다가 감염되어 가지고 그런 일도 안 생겨야 하지만, 그런데 앞에 나열한 수 없는 그런 사망과 어려움을 겪는 게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계 각국은,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 세상에,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페리오가 들어왔는데, 김덕수도 나오대? 김덕수 교수도? 그 장구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항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연해 줄 테니까 오라 했는데 한 명도 안 내리고 문구녕으로 쳐다봤었고, 꼭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두 집이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있는데 두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집에 상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연불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관을 들고 연불을 하고 막 내가 앞장서서 나오는데, 요 집 반대쪽에서 눈구녕을 문구녕에다가 쳐박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꼴을 목격하면서 이런 곳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불쌍한 저 중생들 어쩌거나, 나 같으면 공간들이 작으니까 귀중품은 넣어놓고 응접실이라도 열어서 이 집에서 그 조상 치르는 동안에 그 응접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훈훈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안에서 보면 밖에 사람만 보이고 바깥에서 보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안 보일 것 같지. 요즘은 이제 화면이 딴 쪽에, 내 방 같은 경우도 삑 하고 누르면 화면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와 있는가 서 있는가 보인다. 거기는 쳐다보는 건 안 보인다. 그것은 거기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다 있었다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이는 게 보인다고. 아세요? 몰라. 옛날에 어렸을 때 눈 왔을 적에 꿩 잡는다고 꿩 몰아보면 꿩이 다급하니까 머리통만 눈밭에다 쳐박고는 뒷다리 들고 털털 털으면서 아이고 안심이다 이러더라네. 응? 숨었다고? 두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여. 세상 없어졌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그 메리스가 낙타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가지고 생긴 감기라며. 맞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감기라며. 그러면 기만 잘 통하게 하면 돼요. 기만.
기훈련 하세요. 창문 열어놓으세요. 환기 전환하세요. 응?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문 닫아놓고 에어컨만 트는 게 아니라 가끔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창문 안 엽니까? 집에도 마찬가지요. 야야 더운 바람 들어올라 문 닫으라 할 게 아니라 에어컨 틀어놨어도 틀어놓고라도 문을 열어서 환기만 시켜서 공기순환만 되면 그거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기는 마스크 쓴 사람이 없네. 결혼식장에 기념 촬영하는데 마스크들 전부 100% 신랑 신부까지 마스크 끼고 거기서 자빠져 있는데 요즘은 초상도 나면 안 된다대. 문상이 안 온대야. 왜? 전부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 치르다 보니까 거기는 통제 구역이 되어버렸다며. 집에서 장례식 치르면 그런 일도 없을 건데 이게 지금 우리는 속에서 픽픽 터지는 소리가 우스갯소리가 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슴 저리는 아픔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몰아붙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왜들 언론 방송이나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전부 요거들 꼭 한번 우리 속어지만 가끔 누군가 사람들이 쓰대. 호들갑이라는 말을 쓰대. 호들갑. 이거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엄격히 말하면 손발 잘 씻고 위생관리 잘하고 환풍 잘하면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들 아닌가요? 오늘 초하룻날 그것도 정우 스님이 구룡사온 지 30년이 되는 날이라고도 예고편을 보냈을 건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 그 얘기를 주지 스님이 나보고 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내가 이것을 미화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것을 잘 그래도 다독거려가지고 한 소리요. 열애사에서는 막 책상도 쳤어. 세상에 이런 거. 세상에 말이요. 신고하라는 전화가 043에 BDD 043이면 어디요? 대전이요? 충남이요? 세종시 어디요? 천불이나 이제 109로 바뀌었더만. 109로 아니 세상에 전화가 많고 많은 전화 중에 그게 043 해가지고 전화해야 될 그런 놈의 사무 행정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고도 열 안 납니까? 났어? 왜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전화로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없느냐? 114, 112, 119처럼 그런 전화 하나 전화국으로부터 받아갖고 쓰면 될 것을 초등 대처가 어쩌다고? 사실 나는 걱정이 우리나라 경제를 IMF 때처럼 뭔가 어느 세력이 작용해가지고 아니 미국 사람들 다 먹는 미국 소고기 유럽 사람들이 다 먹는 유럽 소고기 광우병 운운하면서 광화문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시위했었다며. 그랬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랴?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우리가 면역이 약한 모양이지. 어? 저는 솔직히 군에서 이 메르스가 평택 어느 군에서 감염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섬찟했어. 왜냐하면 동성끼리 사는 집단은 이게 부모 형제 처자 건족도
이성입니다. 아들, 딸, 남편, 아내 이런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건 이성 공동체예요. 맞죠? 이성 공동체가 사는 것과 면역 체계가 동성끼리 사는 여성이 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사는 면역 체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대다수가 남자들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생기면 전염 되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거기는 이제 퇴원하고 깔아앉고 외출을 막 다시 재개한 것을 보면서 안심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 내가 어저께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원시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원주민들, 오지에 세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섬,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바깥에 지금은 이제 교류가 활발해가지고 뭐지만은 동식물에 대한 검역이 엄격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화롭게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면 극복할 수가 있는데 엉뚱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어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 세상에 신문에 뉴스에 낙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디다. 우리나라에 낙타가 몇 마리나 있었을까? 나는 거꾸로 낙타가 많이 있었으면 우리가 천연두 페니실린은 곰팡이균에서, 천연두는 소에서 축출물로 천연두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우리 우두 맞았잖아요. 우두 한 것처럼 거기서 면역체계가 이번에도 그 메르스 환자가 치료된 다음에 그 사람의 혈청에서 해가지고 치료약을 만들어 보려고 실험대에 올렸다는 이런 것들만 응용해봐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백성이 아니라니까.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 많고 많은 침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핏줄을 지켜온 백성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도 멀쩡했는데 메르스에 넘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다음 달 우리 잡지의 제 글의 제목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고 썼어. 우리 힘내십시다. 건강하십시다. 네? 어떤 병원에만 안 가면 괜찮은 갑도만, 밀폐된 공간에서만 안 있으면 괜찮은 갑도만, 여기는 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 괴로움 없대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닌 감기에 이렇게도 쩔쩔매는가? 물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국가에서나 이런 쪽에 행정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차단해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지요. 내가
사주팔자 관상을 보니까 나는 100살 살고도 한 10년은 더 산다더라. 고속도로 가서 한번 서 있어 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 껐다 해서 그 항체가 드러나 있는 건강하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왜 이번 일에는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꼭 은둔, 씹거, 우울, 기피증이 있는 이는요, 한밤에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선글라스 쓰고 나오더래. 낮에는 꼼짝달짝을 안고 있고, 나오면 어쨌든 모자 하나 뒤집어 써가지고 나오고, 지가 툭 눌러 쓰면 시야에 내비치는 이가 안 보이면 없는 거요. 하다 요즘 길거리 댕기보면 한사 안 해도 좋대. 평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 꼭 70년대 서울 시내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일 보세요. 시장 댕기세요. 지금 반토막 났대요. 저래도. 저는 30년 살아온 시간을 회상해 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죠.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출가자가 불법성 삼보전을 향해서 갔던 길이 아니었을까. 서명숙이라는 시인의 그때는 몰랐다는 시도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사니까 정말 행복했겠다고, 보람 있었겠다고.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내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한다.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시도 살아온 세월을, 그 깊이를, 내년이면 나도 65이요? 그러면 금년이 몇 살인가? 아함경에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는 자는 없다.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하리라.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나만 좋아하는가 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10번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저도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이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